안녕하세요. 김석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풍경 사진만 지금까지 40년을 찍으면서 나름 풍경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칼럼을 풍경의 반란이라고 제목을 줬는데, 왜 반란이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풍경 사진의 ABC 룰을 저는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정면으로 그거를 어,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반란의 첫 번째 덕목으로 지금 삼고 싶은 거는 어, 억지로 좋은 곳을 찾아서 찍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처음에 사진을 배우시면 많은 분들이 원 포인트 샷으로 해가지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찍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아마추어 그룹이라든지 그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이제 뭐 일출이나 일몰 같은 걸 찍기 위해서 많은 그 사진 작가들을 몰고 다니는데 저는 그런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풍경 사진을 찍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게 그 이미지가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먹지만은 그것을 사진으로 표현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담아왔을 때는 실상 굉장히 보잘것없는 형태로 희석이 된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 일단은 그 스케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뭐 거대한 산을 찍었다, 거대한 바다를 찍었다. 그럼 그 스케일에 우리가 압도돼서 거기서 감동을 먹었는데 그걸 우리가 사진을 뽑아 갖고 와서 끼 크게 뽑아봐야 2m, 3m인데 그 스타일을 그 스케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느꼈던 감흥과 감동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기체적인 풍경입니다. 풍경은 원래 유기체적, 살아 숨쉬는 풍경인데 그 풍경을 사진을 찍음으로써 2차원적인 평면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떨어지고 또 스케일 줄어들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바람, 햇빛 이런 어떤 살아 숨쉬는 유기체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거 희색돼 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뭐 말하자면 잔기 할 때 뭐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졸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풍경을 좋은 풍경을 찍어서 좋은 곳에 사진을 찍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데는 참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사진을 시작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산 정상에 일출 떠오르는 거 보려고 막 무거운 삼각대 메고 올라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 소재를 찾아서 다녔는데 제가 충격을 받던 것은 그 당시 제가 필름을 찍었을 때인데 그게 이제 두근거린 마음으로 충무로 현상소에다가 이제 그 당시엔 필름이었으니까 필름을 맡기고 현상에서 딱 보는 순간 마침 그때 저랑 같은 곳에 사진을 찍었던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제 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 일출 그 사진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입었어요. 무슨 입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찍어온 사진조차도 이미 김이 빠져 있는데 이 사진조차도 또 이분이 찍은 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참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풍경을 찾아서 찍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곳, 그 뭐 우포 누비니 뭐 지산 저수지니 이렇게 항상 사진의 소재가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 가서들 그렇게 많이들 애를 쓰고 힘들어 하는데 저는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죠.
실상 저는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진 이후, 그 충격 이후에는 제가 어떤 출사지를 제 스스로 찾아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로 사진을 어디서 찍냐면 제가 지금 현재 파주에 살고 있는데 파주 뒷동산에서 찍어요. 뭐 야트막한 이제 동산이 있는데 저는 수시로 올라가서 제 사진을 거기서 찍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고. 제가 뒷동산에 찍었다 그러면 믿지 못하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결코 풍경은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다운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진은 사진가를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진은 보는 사람이 뭔가 새롭게 느끼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사진가가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해서 노출 정확하게 맞추고 해서 그냥 그걸 아름답게 재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어떤 우리한테 감동을 못 준다는 건 제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 사진을 갖다 자기 스스로 어떤 느낌이 있도록 만들려면은 사진가 자신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혹은 해석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 많은 사진가들이 그런 해석에 너무 약하고 전략에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자기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항상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새 한 마리가 태양과 같이 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굉장히 그 숙소 앞마당에서 많은 제비떼들이 돌고 있는 장면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찍으면 너무 혼란스럽고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좀 축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부러 태양을 한 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화각에 새 한 마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통해서 해의 생명력과 새의 비상을 대비시켜서 뭔가 이렇게 둘이 떠오르는 해와 동시에 그 에너지가 이렇게 치솟을 오르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딱 새 한 마리가 왔을 때 사진을 찍었고요. 새 한 마리가 왔을 때도 날개 죽지를 아주 힘차게 이렇게 저 올리는 그 순간을 찾아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찍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 한 카트를 결국 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는 항상 거기 있는 것이고 소재에서 내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솟아오르는 태양과 그 새를 통해서 저는 희망찬 어떤 미래라든지 어떤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떤 이미지를 찍기 전에는 항상 무언가 자기 자신의 전략이 필요하다. 즉 어떻게 이 풍경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제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 풍경에 관한 툴은 뭐냐면 삼각대를 쓰지 말랍니다. 많은 풍경 작가들이 삼각대는 무슨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삼각대 사용을 필수로 생각하고 어떤 선생님은 삼각대 피는 연습만 1시간씩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삼각대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삼각대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삼각대는 우리한테 사실 그 풍경 사진가들한테는 굉장히 쥐약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심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 왜 쥐약이냐면은 일단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대를 메고 자연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더 지치게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맑은 생각이 안 들어요. 산 정상에 도착하면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예, 무엇을 찍어야 될지 후들후들 떨리는 데서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사진을 찍는 기본적인 어떤 장비 채비는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카메라 한 대, 렌즈 하나 혹은 두 개 가지고 가볍게 산에 올라가거나 바닷가에 서야 되는 거죠. 삼각대를 받침은 왜 안 좋냐면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떤 화각을 정해서 삼각대를 받쳤다고 치더라도 그 삼각대에 이 카메라를 올려놓는 순간 자기의 시각은 한정을 받게 돼요. 그 삼각대의 각도에 따라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이 사진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스폰테니어스, 즉 즉각적이고도 아주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각대를 올려놓는 순간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놓인 앵글과 그 렌즈가 갖고 있는 특성이 갖고 있는 그 거리의 그 한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진밖에 못 찍는 거죠. 풍경 사진에서 왜 삼각대를 쓰느냐 하면 뭐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다 샤프한 이미지를 놓기 위해서 뭐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옛날에는 참 그게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메커니즘도 발달돼 있고 무슨 해상도를 좀 올려도 그것을 재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지금 해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를 쓰지 말라는 거죠. 풍경할 경우. 물론 밤에 어떤 뭐 궤적을 찍는다든지 정말 뭐 1초 이하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아주 장 노출을 줄 때는 할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자꾸 삼각대를 써버릇하면은 이 시각이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삼각대 사용을 절대 가능한 하지 말라. 절대는 아닙니다. 절대는 왜냐하면 때로는 쓸 때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삼각대는 우리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제약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사진 하나 찍고 삼각대 찍고선 또 옮기면 또 그 자리에 삼각대를 세팅을 해야 되고 또 높이를 맞춰야 되고 화각을 맞춰야 된다면 우리가 그 풍경에서 느끼는 아름다운 감흥의 흐름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오는 나의 시각세포와 만나는 그 풍경의 그 주관적인 그 감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풍경의 반란 2는 삼각대를 쓰지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